샬롬 반갑습니다. IM 선교의 클라라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다 연구소에 대해서 저와 지금부터 한 4강에서 5강 정도에 걸쳐서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다 연구소를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IM 선교회가 IM 선교회 내부 사역 그리고 IM 선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아니라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음 세대, 기성세대, 공동체, 온라인 여러 과정들이 각 교회로 가서 교회에서 실현되기를 원하는데 그 IM 선교회 사역이 지역교회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팀이 어디입니까? 바로 한다 연구소예요. 여러분 이 연구소라는 이름을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완전히 완성된 형태를 그 현장에다가 접목시킨다라기보다는 IM 선교회 내에서 저희가 다음 세대 사역이나 여러 사역을 일으켜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역교회로 갔을 때에 이 유익한 도구들이 상황화되어질 수 있게 그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연구와 이런 협력팀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한다 연구소 안내 오늘 1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M 선교회 이제 한다 연구소 사역 현황을 보면 2020년 7월 기준입니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각 권역별로 지금 한다 연구소가 전국에 있지요. 이 지도를 보면 IM 선교회 대전 본부를 중심으로 지금 전체 학교 사역들 TCS 국제학교, CAS 기독 방과후 학교, 그리고 이제 지부 등 전체 이제 저희 지역교회에다가 본부가 직접 인큐베이팅 해서 사역이 시작된 곳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 지도 위에 노란색 별로 보이시는 게 뭡니까? 바로 한다 연구소입니다. 당장 학교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 한다 연구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 보시면 광주 한다 연구소에 보면 광주 지역에 뭐 여러 가지 TCS 학교가 있는데 여기가 광주 지역에 약 20개의 공동체, 30개의 공동체를 세우자. 그리고 그 공동체와 함께 지역교회에 어떤 사역을, 그 지역에 어떤 사역을 해갈지 지역의 다음 세대들을 올려드리고 그들을 10년 뒤, 20년 뒤 교회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꿈꾸고 그리고 또한 그 지역이 어떤 열방 사역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전반적인 네트워킹 사역이다. 그냥 각 개교회가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도하고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이 시대가 점점 글로벌화 되어지고 네트워킹과 하나로 묶여지는 그러한 일들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도 각 개교회의 개별 능력과 역량에 따라서의 사역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전반적인 네트워킹을 형성해야 될 때이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부터 시작해서 진주 한다 연구소까지 여러 한다 연구소가 열려 있는데 이 한다 연구소가 정말 한다 연구소로서의 역할들을 재기능을 해갈 때 지역교회의 다음 세대, 기성세대 공동체 사역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컨텐츠를 보시면 먼저는 한다 연구소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한다 연구소에 대한 소개를 할 거고요. 1강에서는 2강에서 보면 한다 연구소의 실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운영 지침들, 그 다음 이제 온라인 교육을 어떻게 동참시켜야 될지, 마지막으로 지역교회에다가 공동체를 세우는 것까지 가야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벤트성으로 캠프하고 함께 모이고 정기 모임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지금 공동체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저희가 국제학교 사역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공동체 사역을 통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공동체에서 기독교의 교리와 지식을 배우는 걸 넘어서 그 공동체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정말 훈련들을 해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발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영혼의 회복과 사회의 회복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회복 사역에 함께 동참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목소리만 들어간다고 조금 지루해하시거나 이렇지는 않죠? 네, 한번 기대하면서 볼 텐데요. 한다 연구소 소개는 한다 연구소의 비전과 목적 그리고 한다 연구소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조직도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눌 거고요. 한다 연구소를 실제로 한다 연구소 팀이 어떤 운영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한다 연구소가 다음 세대 교육 컨퍼런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반부터 처음부터 하라는 건 아니에요. 본부팀이 지원을 갑니다. 그리고 다른 활성화되어져 있는 한다 연구소가 지원을 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한다 연구소는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우리가 교육 컨퍼런스를 해야 되고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런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사역해야 됩니다. 라고 제시할 수 있는 팀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는 부모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다음 세대 사역은 부모님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 세대를 깨우지 않는 한
제가 어느 지역교회를 가든지 간에 중고등부 사역팀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중고등부 사역은 중고등부 아이들을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한편으로는 사역을 하면서 반드시 부모님들을 깨우고 부모님들이 선생님들과 교사분들과 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그 부모님들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협력하지 않으면 중고등부 사역은 사실은 반쪽짜리 사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완전히 자신을 책임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부모님의 영향 아래서 부모님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어요. 중고등부 선생님들한테 학부모 창이 있냐? 학부모님들에게 이들의 영적 상태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중보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실제로 저희가 일주일간 어떤 메시지들을 가정에서 나누어 줘야 될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지, 이 친구는 약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성장해야 되는지 나누는 게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학교를 실질적으로 한다연구소가 운영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집사님들이 있고 기성세대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배워서 계속해서 날팔 역할을 하면서 불면 됩니다. 이게 특별한 사람이 어떤 부분을 깊게 연구해서 20년, 30년 석사학위를 따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지혜와 지식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본부에서 개발한 것들을 그대로 PPT랑 강의랑 다 드려요. 그래서 부모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캠프를 운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본부에서 지원을 받아요. 또 다른 활성화되어 있는 한다연구소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한다연구소는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지부에 이걸 할 수 있는 강사를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고위 캠프. 배웠던 사람들이 캠프의 현장에서 아이들을 실제로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일 캠프, 2박 3일 캠프 정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복제소 캠프라고 2주, 3주 하는 그런 캠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엔 지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지역에 있는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은 정신, 같은 목소리로 모아서 발런티어리하게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한다살 2박 3일 수련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가야 합니다. 추구해야 될 방향이에요. 그리고 정기 모임을 통해서 매 주마다 한 번씩 모여서 이런 비전을 나누고 사역이 있을 때마다 함께 사역하고, 그게 없을 때는 교육하고 배우고 준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요. 본부 상황실과 어떻게 네트워킹 해야 되는지 한다 연구소 운영의 실제 강의에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눌 텐데 내용이 조금 많아서 2강의 정도로 아마 나뉘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교육의 동참이라는 건 여러분 보십시오. 한다 연구소가 세워진다고 해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는 없어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IM 선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지를 온라인화해서 각 개교회의 각 지역의 레베카 선교사님, 마쌤 다 모시고 이렇게 다 함께 사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양질의 메시지를 확보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한다연구소라는 공동체를 마련한 것처럼 본부에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부모대안학교, CBOP 교육선교사 기본과정, 교회학교 지원센터, 영어 단기 속성,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전문 과정들이 쭉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부모학교 강사 과정, TCS 교육 선교사 과정, CAS 교육 선교사 과정, 뭐 여러 과정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온라인 교육들을 계속해서 본부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참을 시켜서 그 메시지에 이게 되게 해야 돼요. 한다연구소를 보면 대다수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한다연구소에서 CBOP나 대안학교를 통해서 이 사역이다. 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 선교단체에 있던 그 중간급 리더를 만났어요. 그 중간급 리더가 이번에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 새로운 그 시국을 맞이하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캠프를 하는 단체인데 캠프 여름 겨울로 정말 뜨겁게 했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여러분 제가 명칭을 얘기하면 그 단체를 누구나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정말 리더들이 다 한번 떨어져 나갔다. 이번 코비드-19 하면서. 그리고 캠프는 없어졌고 여름 캠프는 없어졌고. 그런데 진짜 자기들이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 정말 교육하지 않았구나. 이들이 현장에서 사역으로 소모품처럼 쓰이기는 했는데, 그래서 기술은 늘었는데, 정말 본질, 말씀의 본질과 교리와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의 갈망과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현실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한다 연구소에 진행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사역을 위한 사역단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교육에 어떻게 동참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IM 본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소망하건대 마이크 선생님 항상 얘기합니다. 본부는 이제 R&D 팀이 되고 학교를 운영하고 실제로 공동체를 운영하고 사역을 열어가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현장이 지역교회가 될 수 있게 하자. 본부 절대 늘리지 마라. 본부 학교 키우지 마라. 저도 소망합니다. 정말 각 지역교회가 이것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TCS 국제학교라든지 CAS 기독방과후학교 그리고 MTS 청년학교 뭐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정말 다음 세대가 10대부터 30대까지 풀리하게 훈련되어져서 이 친구들이 여러분 저 보십시오. 17살부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35살이 되니까 한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 교회에 이러한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15살, 14살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헌신되어져서 훈련되어져서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과 그리고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이 여러분 각 지역에서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요 네 가지 큰 섹션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 보면 먼저 IM 선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IM 선교회는 지역교회를 세우는 선교단체입니다. IM 선교회는요, 지역교회를 세워서 이 지역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 팀이에요. 여러분 작은 중소기업도 사실은 R&D 팀이 있어요. R&D 팀이 있어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그 회사의 다음 스텝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회사 내에 열심히 수고하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까, 더 빌드업 시킬까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R&D 팀이 없어요. 이렇게 큰 기관이 R&D 팀이 없이 그냥 현장 사역들을 꾸준히 해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각자 개인이 자신을 개발하고 각자 개인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할 수 있는 정도가 있고요. 없는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IM 선교회는 지역교회 R&D 팀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지역교회가 이러한 아이는 자폐가 있는 아이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지? 이렇게 폭력성이 있는 아이는 어떻게 교육해야 되지? 가정에서 이런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R&D 팀이 되기도 하고 기성세대나 부모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하면 그 개발한 자료들을 가지고 모두 지역교회에서 써서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역단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허락하시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를 돕는 지역교회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요. IM 선교회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마지막 시대 주님의 마지막 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각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게 한다. 여러분 지역교회에 있는 사람들 은혜 주기 위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 마지막 시대 전달자의 역할, 선교의 사명을, 선교사의 사명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과 한 목소리 돼서 The voice with God, The one voice with God, 하나님과 한 목소리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전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죄에서 죽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빌드업 시키는 그런 선교단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IM 선교회의 현장 사역을 통해서 내부 사역을 통해서 학교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료가 모여지게 하고 문서가 모여지게 하고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들이 개발되어진 것을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습니까? 세컨 스텝으로 지역교회 접목해서 광주 지부, 서울 지부, 그리고 태안, 여수 막 여러 군데 접목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 접목되어지는 게 이제는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한다 연구소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IM 본부가 하는 게 아니라 한다 연구소가 각 지역에 하고 그 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역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미국, 유럽, 아프리카, 뭐 오세아니아 이런 여러 열방으로 나아가기를. 왜냐하면 결국 열방도 한국과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선교 갈 때는 그냥 성경책 들고 가서 땅바닥에 맨바닥에 헤딩하듯이 뭐 이렇게 선교한다? 아닙니다. 이제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서 핸드폰만 있으면 뭐 이게 번역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트리플스쿨 책을 다 영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럼 뭐예요? 영어권에서 저희가 학교를 할 수 있게 돼요. 영어권에서 부모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권에서 CBF 교사 교육을 할 수 있고요. 영어권에서 고비 캠프를 할 수 있어요. 언어만 바뀌어지면 이 사역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열방소교로 갈 수 있는데 IM만 가는 게 아니라 한다 연구소를 통해서 훈련되어진 각 지역교회가 전체로 가서 교회 건물 짓고 전도하고 이 1차적인 사역을 끝나고 나면 2차적으로 전문 사역, 학교 사역, 공동체 사역, 그 지역의 부모 사역, 그 지역의 교사 세우는 사역, 나아가 신학교 사역,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그것을 샘플화 시켜서 이그젠플로 이제 보내는 거지요. 지금 필리핀 해외 선교 본부에서 실제로 IM 그 한국 사역을 접목해서 필리핀에 선교센터를 세웠고 그곳에서 우리가 피딩하고 아이들 먹이고 입히는 사역이 아니라 교육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교사 되게 하고 그들이 선교사 되게 하고 그들이 자신의 나라를 품게 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IM 선교회 내부에는 어떤 사역의 섹션이 있냐면 4가지 형태의 사역의 섹션이 있어요. 학교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 교육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캠프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역교회 지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 사역들이 한다 연구소를 통해서 각 교회가
학교 사역을 하고 캠프 사역을 하고 지역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길 바라는데요. 학교 사역은 IM 국제학교, TCS 국제학교, CS 기독 방과후학교, 그리고 봄날학교 늦꽃학교, MTS 청년학교, 그리고 SM 시니어학교, 열방선교사학교, NT 신학교, EM 교육선교사 양성학교 등 다양한 층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컨퍼런스 강의를 통하여서 각 학교에 대한 소개와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캠프 사역을 통해서 지금 뭐합니까? 당장 학교를 세울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불을 지피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캠프 이후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나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열망이 생기고 그 열망을 이어받아 공동체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겠죠. 고비 캠프, 고잉 캠프, 가는 캠프, 컴피 캠프, 오는 캠프, 한다 캠프, 한다 연구소가 이제 캠프를 하지요. 그리고 한국사 캠프, 패밀리 부모 캠프, 가족이 막 와서 캠프를 해요. 그 가족 회복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캠프, 그리고 또 뭐합니까? 한다살 캠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복제소 캠프. 그냥 2주일, 3주일 캠프하는 것이, 뭐 이틀, 3일 캠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막 2주일, 3주일씩 캠프를 해서 생활과 훈련들이 하나님 앞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수 복제소 캠프까지 이런 캠프들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교회 지원센터를 통해서 CVP 교육선교사, 이제는 우리를 선생님이라 하지 않고 선교사라고 하죠. 교육선교사를 양성하고요. 기독교 교육을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채플 드리고 뭐 성경 좀 가르치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기독교 학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치관이 모든 사상에 배어 들어간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TCS 전문과정 국제학교, CS 기독 방과후학교 전문과정 교사과정, 트리플스쿨 전문과정, 영단속 영어도 하고요. 온라인 검정고시, 부모대안학교, 부모학교, 교회 교사들,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 뭐 예수 영어마을 등 다양한 교회 지원센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성 열방센터에서 전체 해외 선교 상황실을 컨트롤하고 있고요. 필리핀 해외 선교본부가 IM 선교의 사역을 해외에 접목시킨 첫 번째 사례가 되겠지요. 그리고 뭐 인도 지부, 미국 지부, 호주 지부 여러 다양한 지부에서 지금 호주 지부와 미국 지부는 코빅-19로 좀 락다운된 상태이지만 여기서 지금 번역 작업을 하고 있어요. 구약여행 14일은 이미 번역이 완료가 되어졌고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언약 이야기, 구원, 처음으로 만난 구원 이야기 이런 책들, 지금 이런 책들이 영어로 다 번역이 되어지고 중국어로 또 번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진 것들이 선교 사역에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기억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지식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식만 있으면 안 되죠. 그 말씀의 지식이 어디예요? 상황에 부딪혀서 지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의 지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상황에 부딪혀서 원래는 내 승질대로 살아. 원래는 내 본능대로 살아.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살아내는 지혜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임산부가 옆에 섰어요. 한 사람만 탈 수 있어. 꽉 찼어. 그러면 그게 상황에 부딪혔을 때 뭐로 나타나야 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성경책에, 야, 임산부가 옆에 서면 엘리베이터에서 니 절대 먼저 타지 말고 임산부한테 양보해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적용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리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원리, 섭리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뭐합니까? 분별해라.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라 하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임산부를 먼저 태우고 먼저 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씀, 어떤 게 적용해서, 누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임산부한테 양보하는 내적 동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이렇게 가는 것, 내 이웃을 용서하라, 이런 부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러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식이 상황을 만나 지혜가 돼야 되려면 반드시 그 지식을 배워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지식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납니다. 그러나 성화의 삶, 우리가 칭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지만 그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삶 가운데 살아내야 해요. 기독교의 교리가 기독교의 윤리가 돼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필수 불가결적으로 기독교의 교리를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생각하고 분별해서 행동하는 신념, 믿을 신자의 생각념자예요. 내가 믿는 생각, 그죠? 내가 믿는 그 생각을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행동할 수 있는 거기로 가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IM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메시지는 온라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나 지식들을 끊임없이 배울 수 있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현장은 공동체 시스템이에요. 메시지를 적용시킬 공동체. 그러면 지역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온라인화 되어진 메시지를 사용하고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한 사람 핸드폰만 있으면 한 사람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이제는 그것을 적용시키고 그 적용시킨 것을 계속해서 피드백하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훈련을 하게 하는 그런 학교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린다면 지역교회가 여러분 정말 그 지역에서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의 조화가 일어나서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공동체로 부대끼며 살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IM 선교회의 지금 사역이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메커니즘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한다 연구소에서 연구되어져서 한다 연구소에서 각 지역교회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자, 한다 연구소를 통해서 IM 선교회 사역이 지역교회로 접목되어지는 겁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한다 연구소 우리 소장님들, 팀워크들 여러분의 사명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할들을 능히 감당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저는 본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다음 세대 연구소 이하 한다 연구소는 마지막 시대 한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데 지역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 그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여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IM 선교회 본부 사역을 지역교회에 접목하고 사역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IM 선교회 내부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된 내용을 충분히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다 연구소 하시는 분들은 CBOP나 부모대안학교나 온라인 과정들을 꾸준히 참석하시면서 IM 그리고 컨퍼런스라든지 또는 실제로 IM 사역의 현장에 들어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다 연구소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자녀를 IM에 보냈던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거죠. 아, 다음 세대가 진짜 공동체에서 살아나네. 이 메시지, 이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메시지. 그래서 아이들이 과연 이런 걸 배울 수 있을까? 기독교 강요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배울 수 있을까 했지만 이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살아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한다 연구소는 각 지역에서 IM 사역이 접목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사역을 열어가야 됩니다. 각 지역에 이제 자기가 배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권면해서 온라인 과정이든 부모학교든 고비 캠프든 계속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들에게 동원된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돼요. 동원돼서 가슴은 뜨거워졌는데 가르칠 뭔가 무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회와 지역교회 차이를 피드백하면서 IM 선교회 내부의 다음 세대 사역이 지역교회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들에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0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이유를 다 뛰어넘어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드백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거가 아니라 이 부분이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희 IM 선교 내부의 사역을 할 때 마이크 스미스 했던 게 있어요. 했던 얘기가 안 되는 건 없다. 무조건 되게 한다. 안 되는 건 없다. 안 된다고 핑계대는 순간 다 안 된다. 무조건 되게 해라. 그거 뚫으면 한 사람 살아난다. 그거 뚫으면 한 사람 일어난다. 지금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뚫으면 거기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난다. 그러면 선교회의 사역이 지역교회로 갈 때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거 뚫으면 사람 살아납니다. 되게 해봅시다. 우리가 같이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하면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가기를 소망하고 이 중간 역할들을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시스템과 공동체 시스템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IM 선교 본부는 R&D 팀이 되어서 계속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막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럼 한다 연구소는 마케팅 현장 사역 팀이 되어서 그것들을 실현시켜보고 피드백 해주시고 또 실현시키고 피드백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긴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다 연구소를 통해서 지역교회 교육사역과 캠프사역과 공동체 사역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공동체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공동체 사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캠프사역하고 교육사역만 하다 보면은 사실상은 힘있게 사역팀으로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 사역에 가야 되는데 그 단계를 좀 보자면 첫 번째는 동원사역입니다. 여러분 마이크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사역할 때 클라라야 개라고 생각했어. 안 된다, 뭐 한다,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내 말에 동요하지도 않고 뭐 박수 쳐주지도 아무나 난 개다, 난 짖는다, 끝까지 짖는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짖는다, 사람들 들을 때까지 짖는다. 그런데 그렇게 10몇 년간을 짖으니까 사람들이요
그 소리 듣더라고요. 그리고 그 짖은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 당시에 손가락질 했던 사람도 있고 했는데 들었던 사람들이 사역의 현장에 접목해보고 실현해보고 해봤더니 실제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컨퍼런스, 에디 콘서트, 초청 설교 이런 것들 통해서 끊임없이 동원합니다. 이런 사역이 있습니다. 이런 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는데 이 비전을 계속 외치면요. 하나님이요. 물질도 사람도 사역 자원도 계속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단 한순간도 돈 걱정 안 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디 가서 돈 때문에 사역 못한다는 얘기를 안 했던 이유는 마이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면서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걱정하시는 걸 못 봤어요. 그러나 열심히 고민은 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믿음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돈이 없어서 사역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 없어 사역 못하더라고요. 비전 없어 사역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전을 계속 선포하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 끌려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끌려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 부모님들이 들어오면 부모대안학교로 교육을 하게 하고 교사분들은 CBF 교사과정, 전문과정, 교회지원센터, 트리플스쿨 과정 계속해서 교육을 해야 돼요. 이 모든 교육사역, 저희 안에 있는 내부 교육사역은 트리플스쿨이라는 신학적 정신을 가지고 정말 아주 체계적인 과정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여러분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라는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기독교 교회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정말 크고 비밀한 일들을 교리를 차근차근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왜 이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과 이 마지막 시대의 긴급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애통함이 녹아져 있어요. 부모 대안학교도 CBOP도 전문과정도 교회지원센터도 뭐 온라인 영어과정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교육사역으로 계속 사람들의 기반을 다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캠프 사역을 해야 되는데요. 다음 세대들이 복음이 들려지는 장이 마련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기성세대들도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참 저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서요. 처음부터 이렇게 살아야 될 거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20대 초반에 이 사역 덤벼들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그때는 제 신앙 자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인벌브 되어져서 와우 내 모든 삶을 여러분 워라벨이라고 하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것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수학 공부를 참 좋아했는데요. 밸런스가 아니라 최고의 밸런스는 뭔지 아세요? 이퀄이에요. 이퀄. 일과 사역이 같아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떠하냐면 나는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한 시간 그 이후에는 내 개인의 시간 work and my life 이게 없어요. 애를 낳고 뭐 휴가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곧 하나님의 일인 것이 가장 기뻐요. 하나님의 일이 곧 제 삶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사역이 생겼다? 열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내가 꿈꾸던 일이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근데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마이크 송교사님이 저한테 어떻게 저희 팀을 이끌었냐면 처음부터 막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사역의 자리에 저희를 조금씩 넣었어요. 1시간만 애들 수업해라. 검정고시 좀 가르치자. 왜? 얘네 불쌍하잖아. 공부도 띨띨하게 못하게 나중에 검정고시 졸업 안 돼서 불쌍하잖아. 근데 1시간 영어를 가르쳤다고 애들을 수학도 가르치고 근데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애들이 야 너네 나이 때는 뭘 해도 되는데 애들이 막 다 좌절하고 우울하고 이래. 근데 걔네한테 막 가르쳐주고 하는데 그 현장에서 가세요. 맞쌤이 저한테 사역하자 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하나님이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을 부어주시는데 맞쌤은 뭐 했냐면 아침마다 모아가지고 수업 들어가는 애들 회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수업만 하냐? 하루에 50분 수업이면 10분은 뭐 해야 되냐? 40분은 열심히 수업하고 10분은 걔네한테 우리 믿는 자 아니냐? 복음 전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맞다 그래야지. 또 복음 전하다 보니까 한 마음 부어주시고 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거기에 애 따라오는 애도 있지만 수업에서 못 따라오는 애 있지 않냐? 그 못 따라오는 애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추가적으로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여러분 마이크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 저희 팀한테 했던 거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까지 했어요. 그렇게 일을 시키시더라고. 그런데 그 일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저를 부르셨어요. 전 말씀이 불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그 현장에서 혜진아, I need you. I don't need your money. I don't need your time. I don't need your ability. Just I need you. 나는 너의 돈과 시간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 그냥 헌신하듯이 옛다 여기 하나님 여기요 제가 좀 드릴게요 헌신합니다가 아니야. I need you, all of you. 나는 너의 모든 것, 네 모든 마음 난 너와 이 일을 하고 싶단다. 그렇게 딱 하나님이 현장에서 불러버리니까 이건 핑계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캠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앞에 복음의 장이 열려지면 IM 본부 애들이 고비 캠프 가서 잘해서 애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열려진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육 사역으로 CBOP 배우시고 이런 분들 머리만 배우는 게 아니라 고비 캠프에 강의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지역교회에서 하게 하시고 부모학교 하게 하시고 계속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그 현장에서 부르셔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부르신 교육 사역자가 모이고 또 변화되어진 학생 선교사들 좀 모이고 나면 한다 캠프는 뭐 합니까? 이제 학교 열어야죠. TCS, CAS, MTS 청년들, 뭐 방과학교, 국제학교 열어서 그 공동체에서 뭘 길러놔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될 사람들, 지도자들 양성해야죠. 여러분 IM 선교의 선교사들은 다 눈을 불을 켜고 한 가지만 봐요.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을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시킬 수 있을까? IM 사역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IM 사역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최고의 first priority,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한 달에 100만 원 벌고 200만 원 벌고 300만 원 벌고 월급 벌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에 다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 일에 저 사람을 동참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꿈꿔요. 여러분 학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다 연구소의 핵심 사역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 컨퍼런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청 설교 및 1일 집회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이크 선교사님 초청하고 또 뭐 저나 여러 본부 선교사들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 한다 연구소 소장님들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가셔서 계속해서 이 비전을 외쳐주십시오. 그리고 에듀 콘서트, 부모님을 대상으로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내 아이는 그리스도인으로 크고 있는지, 아이의 진학과 진로가 그냥 단순히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깨우는 과정들,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부모학교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학교 강의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공됩니다. 강의안과 강의들 다 제공되니까 여러분 목소리 높여서 같은 목소리 내주십시오. 시내에서 혼자 기타 들고 막 찬양을 하잖아요. 제가 한번 그 부산에 사역하러 갔다가 설교하러 갔다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한 4분이서 찬송가를 이렇게 탬버린도 치고 기타 한 분이 치고 아코디언 해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막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저는 내려가고 있고 그분들을 향해서 한 사람은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온 사람 이제 젊은 친구들 2명이서 저 완전 노인네들이 뭐 노망나는 이런 막 욕을 하는 거야.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설교하는데 시간이 한 1시간 남았길래 내려가자마자 하얀색 코트를 입고 제가 갔는데 내려가자마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옆에 서가지고 같이 찬양했어요. 아멘하고 찬양했습니다. 찬양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의아한 거야. 누구냐고 그래서 제가 여기 부산에 사역이 있어서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함께 목소리 내려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서 섰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하고 가는데 그분들이 더 당황했지만 더 감동이셔. 왜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혼자 거기서 기타 치고 있으면 막 욕먹어요. 근데 저희 도라이들이라고 막 한 400명이 저번에 막 대구 시내 나가고 대전 시내 나가고 안산 막 우리는 할 때마다 도라이 하니까 400명 나가면요 아무도 손가락질 못합니다. 깜짝 놀래요. 그리고 외국인들이나 또 어른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막 사진 찍어가고 믿는 분들 거기서 돌아다니시는 분들 중에 한 열에 2명은 믿는 분들이거든요. 막 아이스크림 사오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한다 연구소가 목소리를 같이 내주시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이 뭐 강의를 잘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정말 속이 딱딱했어. 너무 이 말을 하고 싶었어. 얘들아 이래야 된다 하고 싶었는데 아무 말도 그 말을 안 해. 아무도.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 하시잖아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학교 하시고 고비 캠프 한다 캠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1일 캠프 토요일날 애들 불 지피고 영성 캠프 하고 막 복음 윷놀이 하고 아이들한테 하나님 나라 이야기 언약 이야기 막 이런 것들 양질의 메시지가 가고 너네 말씀 알아야 된다. 믿으라고 설득하고 협박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위대한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줘야 되고 예수 복제소 캠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래들 야 네 나이 때 18살에 이렇게 복음에 미쳐서 살아가는 애들도 있어.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 멋진 사람들이 있어. TV에 나와서 문신하고 앉아가지고 맨날 뒷담이나 까고 썰전이라고 막 말로만 하고 이런 게 멋있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벌고 건물주로 사는 게 멋있는 게 아니라 청바지에 흰 티를 입고서라도 복음 외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너네 또래가 있어. 이런 것들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이 놀래요. 와우. 저번에 한 고비 캠프를 갔는데 한 친구가 피드백에 이렇게 썼어요. IM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수족관에 갇힌 양식어종 같았고 걔네들은 살아있는 나비 같았다. 자기네들 애벌레 같았고 얘네는 살아있는 나비와 같았다. 여러분 보니까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캠프들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한다살 캠프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한다 연구소 정기 모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됩니까? 한다 연구소는 이러한 교육에 동참시킬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온라인 교육에 계속해서 동참시켜서 이분들을 온라인 교육만 듣게 하면 혼자, 여러분 아시죠? 인터넷 강의 혼자 들으면 굉장히 타협하기 쉽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은혜 나누고 이러면 이 사람은 이런 은혜 받고 점점 더 풍성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뭘 찾아야 돼요? 사역 자원을 찾아가지고 강의도 시키고 이 사람들 계속 발표하게 시키고 고비 캠프 할 때 설교자로 세우고 계속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다 연구소는 정기 모임을 통해서 사역자를 양성하고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자, 조직도를 한번 보면 한다 연구소는 소장님이 있어요. 한 분만 있어도 시작하면 돼요. 시작하시고 한 명 한 명씩을 계속해서 온라인 교육이나 컨퍼런스나 데리고 다니시고 비전 외치고 정말 짖으세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 오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앉히면 되는데 완성형 형태는 이렇게 되면 좋아요. 첫 번째는 기획팀. 여기는 한다 연구소와 함께 손발을 맞춰서 한다 연구소의 모든 일정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팀장님이 있어야 됩니다. 기획팀. 자, 그래서 기획팀은 첫 번째 한다 연구소의 핵심 사역을 본부와 협력해서 기획하고 홍보하고 일정을 진행하는 거. 아까 핵심 사역 보여드렸죠? 컨퍼런스, 부모학교 이런 것들을 본부에서 우리 강사 지원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소장님과 같이 기획팀이 합니다. 처음에는 소장님이 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을 세우시고 기획팀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 연구소 정기회의를 통해서 한다 연구소에서 일어나는 사역들을 본부에 공유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다 연구소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공유하면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또 그쪽에다 알려주기도 하고 또 그쪽에서 요청도 할 수 있고 계속해서 회의가 돼서 이게 바로 네트워킹입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본부 사역의 소식을 지역에다가 공유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기획팀이. 본부에서 여러 가지 사역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다 연구소 전체 재정을 맡아서 운영하는 팀이 바로 기획팀이 됩니다. 참고로 컨퍼런스를 하거나 부모학교 하면 모든 재정은 본부로 절대 오지 않아요. 다 한다 연구소로 갑니다. 그래서 한다 연구소에서 그 지역의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재정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팀은 EM 사역팀이에요. 뭐냐면 에듀케이션 미셔너리인데요. 교육 선교사를 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CVP 교육을 계속 건만하셔서 그 중에 기독교 교육에 동참되어질, 여러분 웬만한 30, 40대는 다 대학 나왔어요. 다 교육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 가르치는 그런 교육사역팀이 필요한데요. 지역교회 교육 선교사를 세우는 팀으로 CVP 교육 선교사 양성 과정을 기본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전문 과정이나 교회학교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트리플 스쿨을 가르칠 수 있는 양질의 교사분들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배운 내용을 직접 가르칠 수 있는 현장을 마련해서 지역교회 교사로 들어가야 돼요. 중고등부, 유초등부 막 들어가고 캠프가 있으면 가르치고 그리고 막 주중에도 애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양질의 교육 선교사를 양성하는 팀입니다. 온라인 과정 외에 지역교회 사역과 연합하여 배운 내용을 지역교회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요. 컨퍼런스, 부모학교, 초청집회, 인도 이때도 강사나 리더 역할을 해서 한다 연구소 사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팀입니다. 다른 지역 한다 연구소가 설립될 때 사역 협력팀으로 가서 강사로 지원하시면 돼요. 지금 수원팀에서 경기 남부팀에서 뭐합니까? 부모학교를 인천으로 가고 있고요. 부산팀에서 진주로 또 부모학교 울산으로 막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설명회들을 하고 계속해서 외치는 소리를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팀으로는 SM 동원사역팀인데요. 내가 나이가 또 좀 있고 내가 가르치는 것까지는 못하겠지만 나는 시니어 사역이다. 그래서 첫 번째 전문 지식. 실제로 지금 본부에 막 건물에 물 새고 이러는데 건축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막 우리 목사님들 나 은퇴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봐주시고 하세요. 그래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IM 선교회와 한다 연구소 사역에 동참되어서 사역적 협력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식당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막 이런 부분들을 감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교육이나 학교에서 막 가르치고 이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동원 사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역이 있어, 저런 사역이 있어. 본인이 기존에 있었던 인맥이나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속해서 동원함으로써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같은 목소리 내주시고 컨퍼런스, 초청 집회, 다양한 사역에 함께 동참되어지고 어떤 분은 이래요. 내가 운전이라도 해줄게. 내가 초등학생 아이들 책이라도 읽어줄게. 막 이렇게 하시는 시니어 팀. 식당, 건축, 유통, 재정, 후원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현장 사역. 요런 팀들 한 분들 권사님이나 장로님을 딱 SM 동원 사역팀으로 세워서 계속해서 그런 분들 모임하게 하시고 각 지역에 전체 수요일마다 있는 정기 한다 연구소에 동참하셔서 이런 내용 하구나. 근데 저 지역에 이런 건축이 필요하네. 그럼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정말 전국이 같이 함께 끈끈하게 움직일 수 있는 팀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다음 세대 사역에 실제로 직업 특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기획팀, EM 사역팀, SM 동원팀, 그리고 FM 팀이 뭐냐면 부모님,
패밀리 미션이에요. 부모님. EM팀으로 바로 가고 SMT로 바로 가기 전에 부모 세대들을 모아서 부모학교와 대안학교 가정세우기 사역에 동참되어서 정말 가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다책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부모 모임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신앙전수의 주체자로서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 캠프, 부모 정기 모임, 다책부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부모 세대를 일으키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이 FM 사역팀을 통하여서 막 전도되어지고 우리 자녀 문제는 다 똑같거든요. 믿지 않는 분이나 믿는 분이나 내 새끼 문제는 다 똑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 부모 홀로 각 자녀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회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그런 사역팀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기획팀, EM팀, SM팀, FM팀, 마지막으로 지원센터팀. 지원센터는 실제로 공동체가 일어날 때에 TCS 국제학교, CS 방과학교, 유아대안학교, MTS 등 다양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런 팀들은 본부에 와서 뭐 해야 될까요? 이제 실질적으로 사역할 실무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부로 와서 사역 실습을 하기도 하고 실제 이제 이것을 세워 가야겠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EM 사역팀에서 지원 사역센터 팀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유학, 입시, 진로, 유아교육, 행정, 현행법 이런 것들에 전문 분야에 종사하시던 분들도 지원센터, 그러니까 공동체 사역팀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넘어 전국에 있는 한다 연구소에 위와 같은 전문직이 필요할 수 있어요. 보면 어떤 분이 이제 저희 건축가에 계시는 시청 건축가에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러 지역에 일어날 때 그 건물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도움을 주세요. 그래서 지원센터 사역팀으로 같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조직도를 가지고 여러분 같이 이제 한번 보았는데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한다 연구소의 전체 소개, IM 선교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한다 연구소가 이어받아서 지역교회로 접목시켜야 됩니다. 한다 연구소의 비전은 이러하고 목적은 이러하고 구성은 이러하고 조직도는 이러합니다. 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고 한다 연구소를 꿈을 꾸십시오. 이 강의의 내용이 우리 지역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양성되어지고 부모 세대가 힘있게 일어나고 정말 마지막 세대로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어마어마한 어쨌든 형국을 보아하니 기독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불리해져 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죽지 않고 살아 여호와의 영광을 외치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되게 하시고 거기가 대한민국이 정말 모델이 되어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들이 감당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하나의 미랄이 우리 한다 연구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2강에서는 한다 연구소 운영 실제 1강을 한번 첫 번째 강의로 이제 컨퍼런스, 부모학교 고비 캠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요것들을 어떻게 실제로 운영해야 되는지 운영 지침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